아버지가 죽자마자 장례식장에서 유산이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이거 실화예요. MBC 새 1일 드라마 가족관계 증명서 7월 6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풀린 시놉시스랑 캐스팅 정보만 봐도 벌써 심상치가 않거든요. 죽은 남자의 아내가 둘이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두 여자와 자식들이 한 집에 모여 살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니까요. 자, 오늘은 이 드라마가 방송 시작 전부터 왜 이렇게 화제인지, 인물들 관계랑 심리는 어떻게 얽혀 있는지 제가 싹 다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이 드라마의 출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본부인 노영주라는 인물,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이름표 하나로 버텨온 거예요. 근데 그 이름표라는 게 사실은 텅 빈 껍데기였다는 걸 남편이 죽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되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주가 단순히 불쌍한 조강지처로만 그려지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배신을 눈치채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면서 시간을 견뎌온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화를 낼 대상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노를 쏟아낼 곳이 없어진 사람의 심리, 이게 영주 캐릭터의 핵심 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 진희. 이 인물은 태어난 순간부터 상간녀의 딸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세상은 진희한테 죄를 묻거든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라는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어떤 무게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숨 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생겨요. 진이라는 인물이 그냥 세상이 씌운 굴레를 받아들이고 주눅 들어 사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죠. 시놉시스를 보면 내 존재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맞서는 인물로 그려질 예정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드라마가 그냥 막장 불륜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편견에 맞서는 성장 서사로 확장될 여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진짜 갈등의 시작점을 볼까요? 아버지의 죽음. 이 남자가 죽으면서 남긴 게 슬픔이 아니라 서류 한 장이랑 빚더미였다는 설정. 이거 되게 잔인하죠. 보통 드라마에서 가장의 죽음은 가족들이 슬픔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정반대예요. 죽음이 화해의 계기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류,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결국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남인지를 증명하는 문서잖아요. 근데 이 남자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문서 안에 담긴 관계들이 전부 위선이고 모순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이 폭발하는 공간이 바로 한 집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해요. 법적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 도덕적으로는 서로를 원망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되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 설정이냐면 갈등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데 한 집에 살면 밥상머리에서, 화장실 앞에서, 거실에서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물리적 거리감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계속 쌓여가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노영주라면 남편의 배신을 증명하는 존재나 다름없는 진희를 매일 마주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제 본부인 쪽과 상간녀 쪽 두 세계의 자녀들이 겪는 감정도 짚어볼게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 진짜 억울한 존재들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이거든요. 부모 세대가 만든 잘못을 자식들이 대신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부모들이 서로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동안 오히려 자식들은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부모 세대의 방식대로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이 드라마의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상처를 준 건 부모 세대인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주체는 오히려 자식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볼 부분이 이 드라마가 단순히 선한 자식들 vs 악한 부모들 구도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식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진희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 자체가 상대방 자식들에게는 상처의 증거잖아요. 반대로 본부인 쪽 자식들 입장에서는 진희가 자기 가정을 파탄낸 존재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관계도 처음부터 화해가 쉽지 않은,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더 복잡한 감정선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대사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요. 극중 진이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시선에 대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내가 잘못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내가 죄인처럼 살아야 하냐는 뉘앙스로 항변하는 장면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 대목이 아마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출생이라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드라마 진짜 회차 갈수록 폭탄 터지는 구조로 갈 것 같은데 매 회차 리뷰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상간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상간녀를 무조건적인 악역으로만 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련 정보를 보면 자녀들 관계가 부모 세대와는 다른 결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이건 결국 상간녀라는 인물도 나름의 서사와 상처를 가진 인간으로 그려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본부인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존재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인물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또 하나의 지점은 갈등의 원인이 단순히 불륜이라는 사건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산 문제, 채무 문제까지 얽혀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정적인 상처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관계라는 게 원래 감정만 걸려 있으면 화해가 빠른데 돈 문제까지 얽히면 이게 쉽게 안 풀리잖아요. 아마 이 드라마도 초반에는 돈 문제로 인물들이 계속 부딪히다가 중반 이후에 감정적인 화해로 넘어가는 흐름을 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상의 시선이라는 부분도 짚어볼게요. 이 드라마 시놉시스를 보면 불륜녀 자식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사냐는 식의 냉대를 진이가 겪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대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이 드라마는 그런 이중적인 시선, 그러니까 정작 잘못한 어른들은 뒤에 숨고 죄 없는 아이들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모순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드라마가 단순 막장극이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짊어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건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이 질문 하나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 드라마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바로 시간이 멈춘 여자라는 설정이에요. 노영주라는 인물이 배신감 때문에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표현. 이게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극 중에서 이 인물의 정체성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배신당한 아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즉, 이 드라마의 결말부에서 영주가 진짜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가 아마 이 여자가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서사 구조를 미리 알고 보면 초반에 영주가 아무리 독하고 매정하게 굴어도 이 인물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 드라마는 크게 3개의 축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부인과 상간녀, 그리고 그 자녀들 사이의 물리적, 감정적 충돌. 두 번째는 죽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채무를 둘러싼 현실적인 이해관계. 세 번째는 부모 세대의 잘못을 자식 세대가 오히려 치유해 나가는 성장과 화해의 서사. 이 3개 축이 초반에는 따로따로 굴러가다가 중반 이후부터 서로 얽히면서 이야기가 커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드라마 제작진 라인업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연출을 맡은 감독님은 예전에 다른 일일 드라마에서도 애증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낸 경험이 있는 분이고 극본을 쓴 작가님도 가족 서사와 인생관 이야기를 오랫동안 다뤄온 필력을 가진 분이거든요. 이런 조합이면 초반에 자극적인 설정으로 시선을 끌더라도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의 결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진짜 공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로 제작진 측에서도 주연 배우들의 싱크로율이 높고 셋이 함께 나올 때 시너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세 인물이 단순히 대립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으로 읽혀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이 작품이 전작의 구도와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전작에서는 여주인공 모녀가 본부인과 끝까지 대립하다가 화해 없이 마무리되는 흐름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오히려 본부인 쪽이 선한 인물로 설정되고 중반부터는 화해 국면으로 접어드는 구조를 취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둘이 절대 화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궁금증을 계속 안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그 갈등이 풀리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드라마가 120부작이라는 긴 호흡으로 기획됐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 초반 몇 회차의 강렬한 갈등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거든요. 일일 드라마 특성상 인물들 사이의 감정선이 한 번에 훅 풀리는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쌓였다가 조금씩 무너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저 두 사람 절대 안 풀리겠다 싶어도 100회 넘어가는 시점에는 완전히 다른 관계로 변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장기적인 호흡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훨씬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조연 캐릭터들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런 가족 서사 드라마에서는 사실 주연 3명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이 안 되거든요. 진희의 배우자가 될 남자 주인공, 그리고 본부인 쪽 자녀들, 상간녀 쪽 다른 자녀들까지 각자 자기만의 서사를 가지고 움직이게 될 텐데요. 특히 남자 주인공 포지션의 인물은 아마 진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존재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진희한테 낙인을 찍는 구조 안에서 그 낙인을 무시하고 진희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인물이 하나쯤은 있어야 이야기의 균형이 맞거든요. 이 인물이 진희한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하거나 인정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 출연으로 이름을 올린 배우들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특별 출연 캐릭터들은 초반부에 굵직한 사건 하나를 터뜨리고 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죽은 아버지 역할이나 혹은 과거 회상 장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인물들이 남기고 가는 단서나 비밀이 결국 중반부 이후 전체 스토리를 뒤흔드는 폭탄이 될 수도 있어서 초반 몇 회차는 특히 등장인물들의 대사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이 드라마를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초반 전개 속도예요. 아버지의 죽음부터 강제 동거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몰아치는 전개 속에서 시청자들이 각 인물한테 감정 이입할 시간을 얼마나 잘 확보해 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상간녀와 그 자식들을 향한 이중적인 시선을 드라마가 어떻게 다루는지예요. 그냥 죄인 취급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이 작품의 완성도를 가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갈등이 풀리는 결말부의 화해가 억지스럽지 않고 설득력 있게 그려질 수 있을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깊은 원한 관계는 화해 장면을 잘못 쓰면 오히려 시청자들한테 반감을 살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예상하는 전개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실제 전개랑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초반부에 진희가 노영주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거나 혹은 완전히 밝히지 않은 채로 얽히는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놉시스에서 한 집으로 몰아넣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서로 누군지 다 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오해나 착각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얽히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는 방식이 더 극적인 긴장감을 줄 수 있거든요. 일일 드라마 특성상 이런 식으로 초반에 궁금증을 계속 끌고 가는 구조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죽은 아버지가 남긴 채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영주와 진희 쪽 가족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둘 다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놉시스의 지독한 유산과 얽히고 설킨 채무라는 표현이 강조돼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서로 발이 묶이는 장치로 쓰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집안이 한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개연성도 생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도 하나 던져볼게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저는 상간녀 캐릭터가 초반에는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로 그려지다가 사실은 죽은 남자한테 자기도 속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의 드라마에서 상간녀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한 가해자로만 남으면 이야기가 너무 단조로워지거든요. 오히려 이 여자도 결혼을 약속받았거나 혹은 자기가 본부인의 존재를 몰랐다는 식의 반전이 들어가면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럼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지라는 혼란과 함께 훨씬 입체적인 갈등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채무 문제로 얽히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세 번째 시나리오까지 겹쳐진다면 이 드라마는 초반부터 그야말로 감정의 놀이공원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 방영 전 정보를 바탕으로 인물관계랑 갈등 구조를 쭉 살펴봤는데요. 7월 6일 첫 방송 시작하면 초반부터 예사롭지 않은 전개가 몰아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 남겨진 서류 한 장, 그리고 강제로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된 두세 개의 사람들.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첫 만남 장면이 어떻게 그려질지가 이 드라마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가 단순히 자극적인 막장 코드로만 소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질문 자체는 꽤 묵직하거든요.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하는가? 그리고 배신당한 사람은 언제쯤 자기 이름으로 다시 웃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이 드라마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1회에서 노영주가 진희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노영주는 폭발하는 분노를 그대로 쏟아낼까요? 아니면 오히려 싸늘한 침묵으로 진희를 밀어낼까요? 저는 이 첫 만남 장면 하나가 이 드라마 전체의 톤을 결정할 거라고 봐요. 과연 이 두 사람, 얼음장 같은 첫 만남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다음 리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가 되던 아이가 과연 언제쯤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게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저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